월급은 매달 들어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지만 그 월급이 들어온 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놓칩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은행 앱을 켭니다. 급여가 찍힌 걸 확인하고 카드값과 자동이체가 나가고 남은 돈은 그대로 통장에 남습니다. 그 통장은 편하죠. 언제든 뽑을 수 있고 이체도 쉽고 무엇보다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월급을 보통 예금, 수시입출금, 통장에 눕혀두는 순간부터 돈은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글은 CMA가 좋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도록 현금을 자동으로 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CMA를 다룹니다. RP, 발행어음, MMW 같은 어려운 단어를 금융교과서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게 뉴스 해설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딱 하나만 남게 만들 겁니다. 오늘 읽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월급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게 됩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그대로 머물 때 생기는 진짜 손해. 은행 보통 예금 금리는 오랫동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왔습니다. 어떤 통장은 0%대 조건이 붙어도 1% 언저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숫자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몇만 원 차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 달로 보면 몇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돈은 한 달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월급 통장에는 대체로 항상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을 기다리는 돈, 이번 달에 쓸지 말지 모르는 돈, 비상금, 다음 달 여행비, 전세 보증금 일부, 혹은 투자로 넘기기 애매한 현금. 이 돈이 계속 통장에 남아있고 그 잔액이 점점 커지는 순간부터 차이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됩니다. 기회비용은 별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쪽에서 벌 수 있었던 돈이죠. 은행 보통 예금에 두었다는 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현금의 일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은행 증권사 하나를 찍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언제든 바뀌고 상품 조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현금이 통장에 머무는 동안 가능한 선택지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예금자 보호 제도 위에서 안정감을 얻는 선택. 다른 하나는 금융투자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은 현금 효율을 얻는 선택. 오늘의 주인공은 두 번째, CMA입니다. A는 돈을 굴리는 계좌가 아니라 현금 동선을 바꾸는 장치, 다. CMA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증권사 파킹 통장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기능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입출금이 되고, 이체가 되고, 카드 결제 대금도 연결되고, 현금이 잠시 주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CMA가 진짜 무서운 건 이자율이 아니라 동선입니다. 사람은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투자를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이 아니라 동선입니다. 은행 앱 열고, 이체하고, 인증하고, 다시 증권사 앱 열고, 또 인증하고. 이 흐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결국 그 돈을 그냥 놔둡니다. CMA를 현금 허브로 세팅하면 동선이 짧아집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금이 자동으로 CMA로 모이고 그곳에서 투자 계좌로 흘러가고 남는 돈은 다시 하루하루 이자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돈이 움직입니다. 이게 CMA의 본질입니다. CMA는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RP 발행어음 MMW, 여러분의 돈이 밤새 어디로 가는지만 이해하면 된다. 자, 이제부터는 어려운 단어를 투자 설명이 아니라 현장 리포트처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CMA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밤사이 단기금융시장으로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CMA도 종류가 나뉩니다.
RP형은 담보가 있는 단기 거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누군가에게 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담보를 잡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안전성이 높은 채권 같은 담보를 잡아두고 약속된 수익 구조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RP형을 가장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마음도 편합니다. 땡어음형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건 담보를 잡는 구조라기보다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증권사가 직접 발행한 어음에 내 돈이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RP형보다 높은 금리 구간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프레임도 달라집니다. 담보가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이 지점이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MMW형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가 직접 공격적으로 굴린다기보다 단기자금 시장의 예치 구조나 안정적인 운용 기조로 연결되는 형태로 설명되는 상품들이 있죠. 말 그대로 랩 성격이기 때문에 상품 설명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다만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구조적 리스크를 낮추는 쪽에 초점을 둔 설계라는 것.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보고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위험하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금자 보호의 안정감이 절대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수익률과 동선을 포함해 현금 효율을 최적화하려면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률만 보면 끝날까? 2026년형 비교는 리스크와 사용성이 함께다. CMA 이야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주냐만 보고 끝내는 것.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 얼마나 더 주냐 보다 얼마나 잘 쓰게 되냐입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계좌가 불편하면 돈이 안 갑니다. 이체가 번거로우면 자동화를 못합니다. 사용성이 떨어지면 결국 다시 월급 통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형 비교에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냐? 리스크는 어떤 논리로 설명되냐? 내 생활 동선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냐? RP형은 이해가 쉽고 기본값으로 무난합니다. 발행어음형은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구간이 나타날 때가 있어 현금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MMW형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설계 쪽에 초점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 안정성 프레임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절대 기준이라면 은행 상품이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독점 분석, 월급 통장 방치 비용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행동이 바뀐다. 여기서부터는 이 글만의 편집부 독점 파트로 갑니다. 다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어떤 기관의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보이게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 통장에 평균적으로 일정 잔액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평균 300만 원이 대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은행 보통예금 금리와 CMA 금리의 차이가 몇 %포인트만 나도 연 단위로 보면 차이는 커피값이 아니라 한 달 관리비가 됩니다. 여기에 비상금이 들어오면 얘기는 더 빠르게 커집니다. 비상금 2천만 원을 주식에 넣기 어렵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럴 때 돈은 보통 그냥 통장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가장 큰 기회비용 덩어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큰 돈은 작은 금리 차이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사람은 숫자만 들으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잃는 돈을 보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글을 다 읽고 나서 은행 보통예금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잔액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금리 차이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됩니다. 1%포인트만 잡아도 됩니다. 이게 세금을 대충 반영해도 충분합니다. 그 계산을 끝내는 순간 CMA는 더 이상 복잡한 증권사 상품,
이 아니라 내 월급의 새 직장이 됩니다. CMA가 항상 정답이 아닌 순간이 있다. 예금자 보호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여기서 꼭 한번 멈춰야 합니다. CMA는 현금을 굴리는 데 매우 강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법적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합리적입니다. 돈은 멘탈을 흔들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듭니다. 그때 예금자 보호가 주는 안정감은 계산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렇게 나뉩니다. 연금에서 손실 가능성을 이론적으로도 싫다. 나는 제도권 보호 문장이 주는 확실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나는 투자 계좌로의 연결이 편해야 하고 통화를 통해 돈이 쉬지 않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CMA가 맞습니다. 이 두 선택은 경쟁이 아니라 분업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돈은 보호가 우선이고 어떤 돈은 효율이 우선입니다. 현금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역할로 나누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2026년형 CMA 실전 운용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고정해야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튜브 뉴스형 톤으로 갑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CMA를 만든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루틴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격화시키고 CMA를 현금의 본진으로 승격시키는 것.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지출과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CMA로 이동하게 만드세요. 이 한 번의 세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현금이 자동으로 일터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CMA를 투자 계좌의 출발점으로 만드세요. 아이서든, 연금저축이든, 아이프든, 해외 주식이든 월 단위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돈이 투자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금은 이자를 받으며 대기하다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비율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세팅으로 부자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과 투자의 역할을 분리하세요. A는 어디까지나 현금 관리에 강합니다. 진짜 자산 성장은 장기 투자와 절세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현금은 쉬지 않게 굴리고 장기 자금은 꾸준히 성장시키고 그 사이를 자동화로 연결하는 것. 2026년의 가장 현실적인 월급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를 위한 현실적 리스크 감각.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좋은데. 그래도 증권사는 불안해요. 괜찮습니다. 그 감각은 정상입니다. 불안은 경고등이 아니라 점검 리스트를 만들라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신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RP형은 담보 논리로 이해하고 발행어음형은 신용 논리로 이해하고 MMW형은 구조적 보수성 프레임으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상품 설명에서 내 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수익률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출금과 이체의 제약은 없는지, 수수료나 조건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대부분은 모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엔딩, 월급은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라 어디서 자느냐가 시작이다. 우리는 월급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온 뒤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은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1%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습관. 단 하루도 쉬지 않게 세팅하는 습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 이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삶의 선택지를 늘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문장만 남기고 싶습니다. 월급 통장은 집이고 CMA는 직장입니다. 돈이 집에만 있으면 쉬기만 합니다. 직장에 보내면 아주 작게라도 매일 일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월급을 출근시키세요. 하루도 쉬지 않게, 단 1초도 놀지 않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